1965년 11월에 북미 대륙에서 수백만 명의 전기가 끊긴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원인이 다람쥐 한 마리가 전선을 건드려서 그랬던 거죠. 참 황당한 사고였습니다. 맞아요. 반면에 2003년에는 폭염 속에 에어컨 과부하로 뉴욕이라는 그 거대 도시가 완전히 멈춰섰고요. 네네, 블랙아웃 사태였죠. 지금 이심층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한테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 보고서 194건이 산더미처럼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눈이 침침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 수만 페이지의 텍스트 속에서 다음 재난을 막을 단 하나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문서를 다 읽기도 전에 지쳐 쓰러지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포기하고 마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그 방대한 파편들 속에서 일관된 맥락을 짚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가져오신 논문 말씀이시군요. 네네. 2024년에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저널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제목이 챗 GPT가 위험 분석을 위해 근거 이론 접근법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학계에서 아주 악명 높은 근거 이론 방법론 말이죠. 네, 수백, 수천 개 복잡한 정보 조각들을 엮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AI가 어떻게 해내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업무 방식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오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 논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 이론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이름부터가 약간 딱딱하긴 하거든요. 그쵸.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일반적인 가설 검증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은 이럴 것이다 하고 가설을 먼저 세운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서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A는 B일 것이다. 이렇게 던져놓고 시작하죠. 네. 근데 근거 이론은 정반대입니다. 아무런 편견이나 가설 없이 현장에서 수집된 방대한 인터뷰나 문서, 관찰 기록 같은 데이터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리 정답을 정해놓고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흙바닥을 막 파헤쳐서 유물들을 다 꺼내놓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꺼내놓은 유물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고대 도시의 지도를 새로 그려나가는 일종의 상향식, 버텀업 방식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엄청난 작업이네요. 네. 현상의 풍부한 맥락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인 방법론이에요.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요? 그게 뭔가요? 연구자가 직접 수백 페이지의 텍스트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동 코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와, 수동으로요? 그거 완전 노가다 아닌가요? 네네. 극도로 노동집약적이고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갉아먹는 작업이죠. 듣기만 해도 진짜 뒷목에 뻐근해지네요.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 컴퓨터로 텍스트 분석하는 기술은 이미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굳이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까지 써야 하나 싶은데요? 그냥 기존 프로그램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2020년쯤에 컴퓨터 알고리즘을 결합한 컴퓨테이셔널 근거 이론이라는 게 나오긴 했습니다. 아, 이미 자동화 시도가 있었군요. 네, 근데 이것도 한계가 명확했어요. 이 방법을 쓰려면 연구자가 텍스트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했거든요. 문과 연구자들한테 갑자기 코딩을 하라는 거네요? 맞아요. 게다가 알고리즘이 문맥을 이해하게 하려면 사전에 엄청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먹여주면서 훈련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아, 코딩하기도 바쁜데 기계를 가르치는 법까지 따로 배워야 했다는 거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네, 그래서 인간의 직관이 필요한 수동 코딩의 그 엄청난 피로감, 그리고 기존 알고리즘의 기술적 장벽,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연구자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100번 이해하겠는데요. 방금 근거 이론이 데이터를 밑바닥부터 파헤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결국 텍스트의 행간을 읽고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인간의 주관적인 통찰력의 핵심인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챗GPT는 본질적으로 그냥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기계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깊은 직관이 필요한 이런 고도의 질적 분석을 단어 예측 알고리즘이 흉내낸다는 건지 솔직히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 빈도수만 계산하는 과거의 모델들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논문이 주목한 건 챗 GPT가 딥러닝이랑 방대한 말뭉치 사전 학습을 통해서 얻어낸 뭐랄까 의미론적 추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의미론적 추론이요? 그냥 말을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거 아니고요? 네, 수많은 문장 구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A라는 사건이 B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라든지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따로 정전 사태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막 학습시키지 않아도 맥락을 알아서 이해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추가 훈련 데이터가 전혀 없는 이런 제로삿 환경에서도 인간과 유사하게 질적 데이터를 훌륭하게 범주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연구진의 핵심 전제였어요. 이미 세상의 수많은 책과 문서를 읽어치우면서 맥락 파악하는 법 자체를 터득한 셈이네요. 약간 아주 똑똑하지만 아직 실무 경험은 없는 AI 인턴 같은 느낌이랄까요? 완벽한 비유네요. AI 인턴? 그렇다면 연구진이 이 똘똘한 인턴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지시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단순히 야, 이 정전보고서 134개 줄 테니까 알아서 분석해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게 던져주면 백전백패입니다. 이 논문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 지시 방식,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지시를 내렸나요? 연구진은 근거이론의 그 복잡한 과정을 AI가 소화할 수 있게 아주 치밀한 5단계 플레이북으로 번역해서 줬어요. 5단계요? 첫 시작은 어떻게 했나요?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인턴의 역할을 완벽하게 세팅해 줍니다. 너는 지금부터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 전문가야. 이렇게 역할을 딱 부여하는 거죠. 아하, 롤플레잉을 시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정전 사태라는 명확한 맥락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표 형식으로 출력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지시, 즉 출력 형식을 지정해 줬습니다. 역할 지정하고 맥락 주고 결과물 형태까지 딱 정해줬네요. 프롬프트로 기본 세팅을 완벽하게 끝냈군요. 네, 그게 준비 과정이고요. 제가 만약 이 인턴이라면요. 우선 산더미 같은 보고서에서 쓸데없는 서론은 다 버리고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이 팩트 조각들만 쏙쏙 뽑아낼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5단계 중 첫 번째, 정보 추출 단계입니다. 아, 정보 추출이요? 전선 보고서 텍스트에서 폭염과 전력 수요 증가, 혹은 설비 노후화와 변압기 고장 같은 원인과 결과의 쌍을 막 낚아채는 거죠. 팩트 조각들을 다 캐냈다면 다음은 분류 작업이겠네요.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수백 개의 팩트들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서 작은 폴더들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새가 전선을 건드렸다. 이거랑 쥐가 변압기를 갉아먹었다. 이런 거를 묶는 식으로요? 네네. 그 과정이 바로 두 번째인 개방 코딩 단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새나 쥐의 사례를 딱 묶어서 동물 개입이라는 하위 범주 라벨을 붙이는 거죠. 아, 그렇게 꼬리표를 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단계인 축 코딩으로 넘어갑니다. 축 코딩이요? 이름이 좀 추상적인데 만들어둔 작은 폴더들을 더 큰 박스에 담는 과정인 건가요?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작은 하위 범주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해서 거대한 기둥, 즉 축을 세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축 코딩이군요. 네. 방금 만든 동물 개입 폴더나 폭풍우, 홍수 같은 폴더들을 전부 아울러서 환경적 요인이라는 훨씬 더 큰 상위 범주로 묶어내는 거죠. 와, 데이터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어떤 거대한 구조를 갖추기 시작하네요. 그럼 이제 꼭대기층만 남은 건가요? 네, 네 번째가 선택 코딩입니다. 이 모든 상위 범주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범주를 도출해내는 단계죠.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을 뽑아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환경적 요인, 장비 결함, 인간의 실수 같은 것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대규모 정전이라는 재난을 일으켰는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라인을 딱 완성하는 겁니다.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주워서 분류하고 기둥 세우고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을 지었네요. 진짜 대단한데요. 네, 체계적이죠. 근데 잠깐만요. 이 작업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죠? 과거 사례가 194개나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폴더를 만들고 묶어야 하는지 AI가 어떻게 스스로 판단합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인
데이터 포화도 테스트가 등장하거든요. 데이터 포화도요? 꽉 찼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네, 새로운 정전 보고서를 AI한테 계속 추가로 분석시켰을 때 어느 순간 기존에 만들어둔 범주 시스템 안에 전부 깔끔하게 수납되고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튀어나오지 않는 시점이 딱 옵니다. 아, 새로 들어온 데이터도 기존 폴더에 다 들어가는 순간이요. 그렇죠. 그때 연구진은 이제 데이터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구나. 세상의 정전 원인은 이틀 안에서 전부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분석을 완전히 종료하는 거죠. 와, 지시가 정말 완벽하게 구조화되어 있네요. 가집사한 인턴한테 아주 상세하고 논리적인 실무 매뉴얼을 쥐어준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매뉴얼이 좋아도 기계가 인간 고유의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나요? 채점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연구진도 당연히 그 부분을 의심해서 인간 전문가와 챗GPT의 성과를 3가지 지표로 냉정하게 비교 평가했습니다. 오, 3가지나요? 어떤 기준이었죠? 첫 번째는 둘의 분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일치도고요. 두 번째는 AI가 찾아낸 원인 중에 진짜 정답의 비율인 정밀도.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이 찾아낸 모든 정답 중에서 AI가 놓치지 않고 얼마나 많이 건져냈는지를 뜻하는 재현율입니다. 일치도, 정밀도, 재현율.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1단계 정보 추출이랑 2단계 개방 코딩으로 넘어가면서 이 3가지 지표 모두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과를 냈거든요. 네, 100%요? 네, 기초적인 팩트 수집이랑 1차 분류에서는 인간과 완전히 필적하는, 거의 똑같은 능력을 증명한 겁니다. 와, 거의 100%라니 그럼 앞서 제가 제기했던 기계가 인간의 직관을 흉내낼 수 있느냐 하던 의심은 완전히 틀렸던 거네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다고 단정짓기엔 이릅니다. 아, 문제가 있었나요? 네, 조금 더 복잡한 추상화 과정인 3단계 추코딩으로 넘어가면서부터 AI의 뚜렷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한계였죠? 인간 전문가는 정전의 원인을 분류할 때요, 인간의 의도치 않은 실수, 그러니까 단순 조작 미스 같은 거랑 의도적인 파괴 행위인 테러나 해킹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두 개는 본질적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피곤한 직원이 실수로 서버에 커피를 쏟은 거랑 작정하고 서버실 랜선을 뽑아버린 산업 스파이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죠. 방어하는 대비책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죠. 그런데 챗GPT는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인간으로 인한 혼란이라는 너무 광범위한 하나의 범주로 확 묶어버리는 경향을 보였어요. 아, 세상에. 비유하자면 일은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묘하게 눈치가 없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눈치가 좀 없죠. 커피 쏟은 직원과 악의적인 해커를 보고서 어쨌든 둘 다 인간이 일으킨 문제네요 하면서 같은 폴더에 대충 쑤셔놓은 거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AI가 개별 사건들을 일반화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아주 능한데 인간만이 구분할 수 있는 도덕적 의도나 미세한 뉘앙스를 포착하는 데는 아직 좀 투박하다는 증거죠. 그렇군요. 역시 완벽하진 않네요. 네, 약점은 또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강력한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전력 수요가 급증하여 정전이 발생했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네네. 인간 전문가는 이 문장에서 정전의 근본 원인이 폭염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전력 수요 증가가 정전으로 이어진다는 이 중첩된 인과관계를 모두 추출해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원인의 그 진짜 원인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발라낸 거군요. 네. 반면에 챗GPT는 표면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인 전력 수요 증가가 정전으로 이뤄졌다. 이것만 띡 추출해버리고 재난의 진짜 방아쇠였던 폭염을 누락하는 실수를 보였습니다. 폭염을 빼먹다니 큰 실수네요. 결국 나무 하나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쪼개서 분류하는데 숲 전체의 디테일한 생태계를 맥락에 맞게 엮어내는 데는 여전히 인간 매니저의 지도가 필수적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감독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5단계 중에서요, 데이터 포화도 테스트라는 게 제일 흥미였거든요. 그 부분 재밌죠? 이 눈치 없는 AI 인턴이 만약에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주 애매한 데이터를 딱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아는 척을 하면서 막 환각 현상을 일으켜서 지어내나요? 여기서 AI의 진짜 놀라운 잠재력이 드러납니다.
연구진이 남은 44개의 정전 데이터를 테스트용으로 AI한테 줬어요. 기존에 만들어둔 상위 범주들의 새로운 데이터가 잘 들어맞는지 보려고 한 거죠. 네네. 그런데 AI가 하위 범주 중에서 폭발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원본의 앞뒤 맥락이 전혀 없이 그저 폭발이라는 텍스트만 덩그러니 주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와, 보통 회사에서 갓 들어온 인턴한테 그렇게 잘 모르는 걸 물어보면 혼나기 싫어서 어떻게든 아는 척 둘러대잖아요. 아니면 대충 그냥 장비 고장 같은 기존 서류함에 억지로 꽂아 넣으려고 하고요. AI도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카테고리에 막 우겨 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 안 그랬나요? 네, AI는 기존 상위 범주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소설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표에다가 아주 당당하게 적절한 라벨 없음이라고 딱 출력해버립니다. 와, 대박이네요. 모르면 모른다고 딱 선을 그을 줄 아는군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AI는 스스로 이렇게 역제안까지 했어요. 역제안이요? 뭐라고요? 폭발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이게 장비가 낡아서 터진 건지 사람의 조작 실수인지 아니면 외부의 테러 공격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 범주에 무리하게 넣지 말고 사고 및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상위 범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요. 아, 이거는 정말 탐나는 조수네요. 팀장님 주신 정보가 부족해서 기존 서류함에는 도저히 못 넣겠습니다. 억지로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테니까 대신 새로운 서류함을 하나 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역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정확히 그 맥락이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다니 솔직히 어설픈 인간보다 훨씬 신뢰가 가는데요. 바로 그 점이 여러분이 방대한 자료를 처리할 때 AI를 분석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리한 추론을 피하고 데이터가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객관성이니까요. 맞아요. 억지로 끼워 맞추면 연구가 망가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논문이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는 뭘까요? 실무적인 적용점 말씀이시죠. 네, 대학원생이나 전문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직장인들이 이 훌륭한 AI 인턴을 일상 업무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시사점은 이거예요. 이제 복잡한 파이썬 코딩이나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전혀 몰라도 누구나 수준 높은 질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오, 코딩을 몰라도요? 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업무 현장에서 수십 개의 회의록, 끝없이 쏟아지는 언론 기사, 수천 개의 고객 불만 리뷰, 이런 걸 분석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막하네요. 그때 앞서 우리가 살펴본 치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팁 있잖아요. 역할 부여하기, 명확한 출력 형식 요구하기, 그리고 단계별로 나누어 지시하기. 이것만 딱 적용하면 AI가 훌륭하게 팩트를 추출하고 인사이트를 분류해 줄 겁니다. 아, 근데 무턱대고 수천 개의 리뷰를 한 번에 다 던져주면 안 되겠죠. 이 눈치 없고 꼼꼼한 인턴을 부리는데도 약간 치명적인 요령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논문에서 밝혀낸 실무적인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꿀팁인가요? 네. AI한테 한 번에 너무 많은 문서, 예를 들어서 한 프롬프트 창에 15개 이상의 정전 사례를 한꺼번에 쏟아 부어주면 오히려 성능과 정확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걸 이른바 배치워크로드의 한계라고 부르거든요. 아,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지면 대충 일한다는 건가요? 약간 꾀를 부리는 건가? 이유가 뭐죠? 꾀를 부리는 건 아니고요. AI 모델 내부의 작업 기억 공간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너무 길어지면 텍스트의 처우가 끝부분만 기억하고 중간에 있는 중요한 맥락은 하얗게 잊어버리는 가운데 누락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아하, 로스트 인 더 미들 현상이요. 네, 맞습니다. 인턴한테 한 번에 일주일치 서류 인치를 팍 던져주면 패닉에 빠져서 앞뒤 문맥을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적당히 잘라서 줘야겠네요.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런 예시 없이 맨땅에 헤딩하게 하는 제로샷 방식보다는요. 인간 연구자가 완벽하게 분석해둔 모범 예시를 단 하나라도 먼저 보여주는 원샷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아, 샘플을 하나 던져주는 거군요. 네. 이 단 하나의 기준점이 AI의 텍스트 생성 과정에서 일종의 앵커 역할을 해줘서 인간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꽉 잡아주는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논문이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 연구자의 통찰력마저 AI로 완전히 대체될 것이다. 이런 뻔한 디스토피아적인 결론이 절대 아니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네, 오히려 당신은 드디어 수천 장의 종이를 넘기면서 형광펜칠하던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당신은 AI가 1차로 정리해온 결과물을 비편적으로 검토하고 놓쳐버린 디테일한 뉘앙스를 짚어주면서 최종적인 통찰을 완성하는 의사결정권자로 승진했다. 이런 뜻이군요.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AI는 단순히 텍스트를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복잡한 인과관계를 추출하고 새로운 범주로 체계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통찰력을 보조해주는 가장 강력한 외골격 수트를 입게 된 셈이죠. 아, 외골격 수트라는 표현 너무 좋네요. 이제 오늘 탐구를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주신다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AI가 인간의 지시를 받아서 과거의 텍스트에서 패턴을 추출해내는 능력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죠. 방향을 어떻게 트나요? 만약 이 지칠 줄 모르는 기계가 우리가 무심코 던져준 수십억 개의 텍스트 파편들 속에서 인간의 그 좁은 인지 능력으로는 영원히 연결하지 못했을 숨겨진 패턴을 스스로 찾아낸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못 보는 패턴을 기계가 본다고요? 네. 머지않은 미래에 AI는 인류를 돕는 보조 도구를 넘어서 인간 지성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나 과학적 진리를 스스로 창조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보다 먼저 우주와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본 기계의 그 낯선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와, 약간 소름이 돋네요. 바닥에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주워 담아서 분류해주던 그 착한 인턴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지어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우리 눈앞에 완성해서 딱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낯선 명작 앞에서 과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네. 네, 오늘 이 심층 탐구가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만의 지식을 창출해내는 방식에 새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책상 위에 쌓인 골치 아픈 자료 더미를 이 똑똑한 AI 인턴에게 명확한 역할과 모범 예시 하나를 딱 쥐어주면서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훨씬 든든한 파트너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